지난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덱스 2023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KF-21이었습니다. KF-21은 5분 동안 진행된 실제 기동 시범에서 X축 회전기동 롤링과 배면 비행 등 고난도의 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기동 시범에 나선 기체가 단저형이 아닌 복저형 6호기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6대의 시제기 중 복저기는 4호 6호기로 단 2대뿐인데요. 특히나 전투기의 기동성을 보여줄 때 복저형보다 단저형이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터인데 왜 카이는 복저형 KF-21을 메인 이벤트 기체로 내세웠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미래전장의 초연결 뉴 에어로스페이스 플랫폼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재 카이가 구축한 플랫폼들의 상호 운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전투기와 전투기, 무인기와 유인기, 우주와 지상을 연결한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이의 원대한 비전에는 KF-21 복저형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과거 아덱스의 카이 전시장과 비교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무인기와 드론의 비중입니다. 카이 전시장은 유무인 복합, AAV 무인기, IPS 시뮬레이션, 우주, 고정익, 회전익 등 총 7가지 존을 구성했는데요. 모든 전시장의 무인기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을 강조해두기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진 항공기 플랫폼에 무인기를 복합하는 미래공중 전투 체계가 핵심이라며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초연결 항공 우주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정익 존에는 FA-50 그리고 KF-21과 함께 배치된 AAP 무인기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두 대의 KF-21 모형 중 복저형 기체에만 AAP 무인기를 배치해 유무인 전투 체계에서의 복저형의 쓰임새를 알 수 있게 하였죠. 실제로 해외 항공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의 보고서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잉 MQ-28 고스트베트와 유사한 무인 전투 항공기인 AAP와 KF-21 복저형의 상호 운용을 제시하였다. 카이는 AAP를 지휘하는 2인승 KF-21 뒷좌석에 첩보, 감시, 정찰, 전자전,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럽 항공 매체 이데알 매거진 역시 AAP 무인기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는데요. 카이가 개발한 AAP 소형 무인 전투기는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의 길을 여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높은 날개와 V자의 모형의 꼬리 날개를 갖춰 낮은 RCS 값을 지닌 형상이며 다른 미래 공중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국 프로그램도 무인 시스템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멈티는 카이가 생각하는 미래 항공의 모습이 되고 있다. 이에 이데알 매거진은 왜 2인승 KF-21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카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체 개발한 무인기용 정밀 위치 추적기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장비이지만 사실상 무인기의 운용성과 안전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카이의 비장의 무기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대급,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들은 대부분 고정 날개를 달고 활주로를 질주하는 방식으로 이륙 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착륙 시 높은 파손도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인기들은 착륙 중 파손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단급 무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카이의 무인기 정밀 위치 추적기 IPLT입니다. 기존에는 지상의 조종사가 무인기에 장착된 화면을 위성을 통해 전송받아 착륙시키는데 문제는 몇 초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DGPS 수신기를 무인기에 장착하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인기 설계를 변경해야 하며 가격도 비싸고 또 신호를 전파하는 방식이기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단급 무인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조종사의 본능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IPLT의 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인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 안전한 자율 착륙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IPLT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2곳, 미국과 터키로 카이에 따르면 기술 수준에서는 한국이 미국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IPLT의 상용화에 따라 우리군이 보유한 중대형 무인기의 착륙 시 파손 사례는 급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대형 무인기의 추가적인 발전도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가 이처럼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열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력 전투기인 KF-21이 지니고 있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소위 KF-21을 두고 외신들은 4.75세대 전투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미국 안보 전문 매체 1945의 수석 편집자인 마야 칼리는 KF-21은 5세대 기체들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4.5세대와 같은 빠른 기동성을 지닌 4.75세대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즉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의 외형을 빼다 박은 KF-21은
KF-21은 5세대를 넘어 6세대 기체로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일례로 KF-21을 제외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 라팔, 유로파이터, F-16, F-15 등은 기동성에 중점을 둔 델타핵 형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에서 크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5세대 기체인 F-20이나 F-30과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인 능형이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뒷면에서 날아오는 적 레이더 전파가 날개 뒷전에 부딪혀도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게 하여 RCS 값을 낮출 수 있게 하는 설계입니다. 이에 KF-21은 라팔 대비 2배 이상, 유로파이터 대비 3배 이상 낮은 RCS 값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현재 존재하는 4.5세대 기체들은 더 이상 설계상 변경이 불가능한 기체라는 것입니다. 4.5세대 기체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세계의 방공 레이더 기술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RCS 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존 4.5세대 기체들은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로의 확장이 어려운 것이죠. 이에 프랑스나 독일은 바로 6세대 전투기인 FCAS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체가 바로 KF-21이죠. KF-21은 점진적 진화 과정을 통해 5세대를 넘어 6세대까지 개발이 가능한 기체인데요. 김지용 카이 미래융합기술원장은 6세대 전투기를 정의하는 것은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AI,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여기 핵심은 바로 후방 조종석이 포함된 KF-21 복제형입니다. 하나의 복제형 KF-21은 수대의 무인기를 포함해 수십 대의 전투체계들과 연계되어 전장에서의 최고의 효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KF-21 복제기를 처음으로 시험비행에 나섰던 전승형 공군 소령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전투기와 전투기가 싸우는 것이 아닌 위성과 함정과 같은 다양한 복합적인 체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 6세대 전투기에서는 네트워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미국도 그렇고 전쟁 수행 개념이 단순히 A사와 스텔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대 체계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자형을 개발하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카이는 동시에 복자형을 개발했던 것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갖기 위해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한 것입니다.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첨단 장비들은 확장성이 뛰어난 KF-21의 다양한 모습으로 탑재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KF-21 성공에 넌지시 숟가락을 올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은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러한 한국의 성공에는 대만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이 개발 중인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의 성공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는데요. 대만이 뜬금없이 한국 KF-21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결부시킨 속내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어설픈 허풍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美国买战机啊，就是 F-35A 之外哈，它也自主研发了，就是在屏幕当中我们看到这 KF-21啊，猎鹰超音速战机，它的这个机身大小啊，跟 F-18很相似啊，双引擎，最大速度每小时是2200公里。最远呢可以飞到2900公里啊，可以搭载7.7吨的各类型的弹药。但大家想问的就是说，这个自主研发的猎鹰啊，韩国的 KF-21，如果跟中美的军机比较起来的话，纪文兄，它大概是在哪一个层级？刚才有列它的大概的性能数据哦，必须说这些都是表示这个纸面数据，因为这个飞机目前才处于一个早期的测试阶段。包括单座机、双座机都问世，而且进行这些试飞。但就它的大小来看，它可能和美国的大黄蜂、和这个解放军空军像歼10至歼16之间的。那未来它服役哦，当然是主要是辅助美制战机为主，而且用于取代韩国空军目前现役像幽灵系列，还有 F5系列这些比较老旧的战机，未来将与 F-15K。F-16CD 还有最新的 F-35A 共同负责相关的任务。但我必须讲哦，这个猎鹰战机，大家看外形好像和现代的逆中战机很像哦。对，确实外形很像，但内涵上，特别韩国也自己承认，我目前的能力没办法做到一个内置弹仓，就是我的武器没有办法像 F-35。F-20我装在机体的内弹仓里面，这是评价一个是否为逆中战一个重要指标。韩国自己承认我做不出来，所以我这个叫做4.5代的战机，4.5代，而且按照韩国人的发展路线图，它未来要分3个阶段，第一阶段就是从无到有，第二个阶段可能增加它的这个主动式相位阵列雷达能力，第3阶段我才具备完整的内战舱能力。说到了南韩研发战机啊，其实大家知道吗？跟台湾也有关，为什么呢？因为有一部分的研发人才是从我们台湾被挖角过去的哈。这个台湾在2001年的时候呢，曾经大举裁撤了中科院
还有包括汉翔公司的研发人员，其中呢有100多人是被南韩挖角过去啊，包含了20多名的研发人员，就投入了南韩的这个 T50精英号教练机的测试作业。那么南韩呢也曾经邀请过汉翔工业的工程人员啊，协助他们像风洞测试啊，还有包括担任顾问啊。当然，韩国跟台湾我们各自的发展，像我们有发展这个 IDF 研发人才政策上面到底是出了什么问题，使得我们这些人才流失？这个 IDF 我们必须要讲一个惨痛的事实，就是它原定生产是250架，后来因为我们买到了幻象机和 F16，所以后来生产量裁减一半变130架，对，造成当时汉翔公司无未来的计划可做，这就造成很多人就是纷纷另谋出路。其实根据我的了解，其实就有一批资深的工程师后来被韩国网罗了。韩国当时要做 T50嘛，特别是我们那个资深工程师到那边发现，你原来的设计有问题，飞机可能会超重，没办法按时程进行推出试飞甚至量产，因此把整个计划还有相关设计做了很大幅度的修改。怎么能听几个台湾工程师这样建议，把我们的这个整个设计大幅修改？因此，据我的了解，当时 KI 公司还造成内部员工的示威抗议，还要求把这些台湾工程师驱逐走。后来这些工程师还被迫躲到台湾好一阵子。但总体来讲，在他们的帮助下，这个飞机后来还是成功的按照时程进行试飞，而且我们工程师其实很有荣幸，首架飞机试飞成功的时候，他还到飞机上做签名。 대만 매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만 네티즌들은 제목만 보면 대만도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줄 알겠네요. 그럼 왜 대만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기만 만들고 있는 거죠? 대만 중상과학원이 제조에 관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비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만은 뒤처져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KF-21이 이미 나왔으니 대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전투기를 내놓고 비교해보세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만 매체가 SF 소설을 써내려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국만큼이나 우수한 전투기를 개발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허세 전략인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 대만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DF 사업은 시작부터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대만 정부와 중상과학연구원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시작기까지 만드는데 한화 1조 원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한국이 8조 원의 개발비로 미들급 쌍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당시 외신들은 대부분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는데 KF-21 개발비의 8분의 1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저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이미 대만은 전례가 있습니다. 진고 전투기 개발 때인데요. 진고 전투기도 처음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설정했는데 결국 완성된 기체는 속도, 레이더, 공중기동성, 작전 반경 등 모든 면에서 성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추가 개발 비용으로만 2조 원이 또 한 번 지급되었습니다. 대만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의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주국방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KF-21처럼요. 오늘의 한 줄평.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주변국의 말에 KF-21로 대답했습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